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옛날 사람치고는 사고도 그다지 보수적이지 않으셨고 정치나 경제에도 관심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비록 고졸이셨고 대학을 진학을 못했던 것을 평생의 한으로 여겨왔던 분이셨던지라 자식들에게는 딸 아들을 따로 차별하지 않고 공부는 오온 없이 시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의 남편과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의 그런 교육열 덕분으로 모두 다 괜찮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며느리도 배운 여자여야 한다며 첫 번째 며느리 조건이 좋은 대학 출신을 꼽으셨습니다. 손주들 교육을 책임을 지고 육아를 하려면 똑똑하고 스마트한 며느리가 필수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나 형님이나 다행히도 남편이나 아주버니에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인서울 대학 출신이어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그런 걸로 트집을 잡는 일은 없었어요.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와 손자에 대한 교육열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저희들만 보면 그러셨어요. 내가 워낙에 욕심도 많았지만 나는 나름 한다고 했는데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다. 내가 덕수하고 덕팔이가 군소리하지 않고 잘 따라주긴 했지만 그래도 늘 양이 차지는 않았어. 오히려 막내라고 덕희는 신경을 덜 썼는데도 오빠들보다 더 가성비 좋지 뭐냐? 학원에 돈을 있는 대로 다 쏟아부어서 키운 아주버니와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고 돈도 덜 들어갔던 신우이가 오히려 돈도 더 잘 벌고 싶으면 용돈도 잘 준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투자한 것에 비해 결과가 항상 필요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달랐어요. 오히려 아주버니와 남편을 잘 케어하지 못해서 신우이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그때 적성검사에서 문과가 나왔을 때 차라리 판검사를 하라고 법대 보낼 것을 그랬다. 괜히 공대 보내서 회사원 밖에 더 됐냐? 그래서 손주들만큼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다시며 형님 아들과 신우이 아들과 제 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을 경계했어요. 시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딸에 관해서 이런저런 말을 시시콜콜 시어머니께 전하지 않았어요. 그걸 두고 시어머니는 제게 어느 정도 불만이 있으셨어요. 자식 농사야 그게 자랑할 것도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교육에 대한 지식만큼은 타의 추정을 풀어한다고 할 정도로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형님과 신우이가 시어머니에게 이런저런 일로 조언을 구하고 의논을 해오는 것을 엄청 반기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딸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서 공부를 잘하는 딸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제 딸은 시어머니가 기대한 이상으로 공부를 잘하는 편이 못 되었어요. 그리고 은근히 손주들 간에 경쟁을 시키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제 딸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그랬던 것처럼 손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셨어요. 손녀딸은 결혼해서 자녀 양육만 똑똑히 할 정도만 된다는 시기여서 손자들을 더 잘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 딸은 그런 시어머니의 교육열 속에서도 그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정규 4년제 대학이 아니고 전문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에는 대놓고 무시했었을 때는 굉장히 속이 상했어요. 저게 뭐라고 하시던지 그냥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자식에게 차별을 하며 무시하는 것은 차마 눈 뜨고는 못 보겠더라고요. 공교롭게도 형님의 둘째 아들과 제 딸과 신우이 아들이 대학 입학을 했어요. 그중에 제 딸이 나이가 1살 위였지만 제 딸이 재수를 한 관계로 같은 학번이었죠. 시어머니가 대학 입학을 축하를 한다며 시댁으로 모두 불렀어요. 형님 아들도 그렇고 신우이 아들도 모두 명문대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딸만 재수인데도 전문대 입학이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명문대 입학을 하는 형님 아들과 신우이 아들을 더 지켜 세울 것이 뻔해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가기도 뻘쭘했어요. 제 딸과 함께 시댁에 도착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제 딸에게 그랬어요. 연수야, 왔냐? 그렇지 않아도 내가 너를 눈 빠지게 기다렸다. 왜 하필 하고 많은 대학을 놔두고 전문대를 갔냐? 멋이 그리도 급하셨는지 첫 마디부터가 전문대 타령이었어요. 그래도 제 딸은 해맑게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전문대가 어때서요? 자기가 필요한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제가 나중에라도 대학 공부가 필요하면 그때 다녀도 늦지 않아요.
아이고, 어쩜 좋으냐. 공부는 때가 있는 법이야. 그 짜잘한 전분대 가서 뭘 어쩌자는 거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안타깝다는 듯이 저와 제 딸을 보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네가 세상 물정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전문대나 대학교는 급이 다르다. 얘가 뭘 몰라서 그러면 엄이라도 똑똑하게 길 안내를 해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연수가 하고 싶은 걸 시켜야죠. 그러자 저와 제 딸에게 그러셨어요. 시간이 너희들한테만 남아 도는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내가 하고 싶은 공부만 해서야 되겠어? 유망한 일을 찾아서 해도 될까 말까인데 어디 쓸데없는 전문대 들어가서 시간을 낭비를 하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시집가서 살림이나 잘하게 주방일이나 가르쳐라. 어여가서 상 차리는 거 도와라. 그 말을 옆에서 들었던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를 냈어요.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전문대가 쓸데가 없다니. 그리고 주방일을 하라고요? 엄마 손녀딸이기 전에 제 자식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러셨어요. 잔말 말고 어서 빨리 상이나 차려라. 우리 은석이하고 민수가 아까부터 배고프다고 했다. 은석이와 민수는 그때까지도 저희 식구가 왔는데도 콧배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컴퓨터방에서 열심히 게임을 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한마디만 더 하시면 제 딸을 데리고 나올 참이었어요. 미리 와서 주방에서 점심상을 차리고 있는 형님한테 미안해서 조금 참았을 뿐이었어요. 주방으로 갔더니 형님이 바쁘게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열심히 잔치상을 차려내는 것처럼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애들 입학 축하 잔치를 한다시면서 내게 장을 보라고 돈을 보내셨어. 동서,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잖은가? 그냥 참아. 네, 제가 별 수 있나요? 그렇게 한참을 형님과 저와 제 딸이 상을 차리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신우이가 와서 제 딸에게 그랬어요. 연수야, 너는 전문대라서 입학금이 얼마 안 되지 않니? 할머니가 얼마 주셨어? 저도 그렇고 제 딸도 놀랐어요. 왜 그렇게 놀라? 은석이랑 민수도 이제 금방 축하금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제 딸에게 물었어요. 연수야, 할머니가 돈 주셨니? 아니요, 안 주셨는데요. 그러자 살짝 당황한 듯한 신우이가 그랬어요. 어? 안 주셨어? 아마 연수가 주방에 있어서 천천히 주려고 그러시겠지.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제 딸만 쏙 빼놓고 형님 아들과 신우 아들만 주신 게 틀림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안방에 계시는 시어머니께 가서 여쭙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 연수만 돈봉투 안 주세요? 연수는 어머니 손녀인데 아니었던가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전문대 입학금이 그것이 몇 푼이나 된다고 나한테 받으려고 하냐? 짜자는 것이 뭐가 좋다고. 그래서 제가 열불이 나서 그랬어요. 짜잔하다고 했어요? 그러실 거면서 뭐하러 입학 축하한다고 연수까지 부르셨어요? 그냥 은석이랑 민수만 불러서 축하하실 일이지. 제 딸을 일부러 주방일을 시켜드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짜잔하다고요? 어머니는 그런 짜잔한 전문대도 못 나온 주제에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짜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아버님이 저에게 큰 소리로 야단을 치셨어요. 어따 대고 함부로 지랄을 하냐? 너는 내가 안 보이냐? 시어머니도 눈을 시뻘겋게 뜨고 달려드는 제게 기겁을 하셨는지 그랬어요. 뭐? 짜잔한 전문대도 못 나온 주제라고 했냐? 그래요. 어머니도 연수가 전문대 입학했다고 은근히 무시하시잖아요. 같은 손주들인데 왜 애들 앞에서 대놓고 차별을 하세요? 그게 다 어머니 말씀처럼 어머니가 못 배워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뭐야? 아니 이게 터진 입이라고 막말을 하네? 말 함부로 막지 마세요. 저도 고졸인 어머니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명문대 졸업한 며느리가 하는 말이니까 새겨 들으세요. 두고 보세요. 어머니가 후회하실 날이 오게 될 거니까요. 라고 하고서는 제 딸을 데리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며느리가 감히 못 배운 시어머니라고 했다며 용서할 수 있네 없네로 말들이 많았어요. 형님은 그저 중립만 지키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일로 제 딸과 저는 시댁 출입을 자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충격으로 제 딸이 조금 달라졌어요. 갑자기 늦공부가 터졌는지 어쨌는지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더니 4년제 대학교로 편입을 하더니 그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법학대학으로 입학을 했어요. 좀 공부를 한다 싶었습니다. 저는 제 딸이 건강하기만을 바랬을 뿐이고 남들처럼 성공을 위해서 특별히 아둥바둥하며 사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그저 무난하고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랬어요. 그렇지만 늦공부에 재미가 붙은 제 딸이 거기 멈추지 않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시험도 통과를 해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기만 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도 제 딸을 시댁 식구들한테 자랑도 못하게 했어요. 형님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형님 아들은 IT 기업에 취직을 했고 신우 아들은 몇 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합격을 해서 사귀던 아가씨와 곧바로 결혼을 한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형님에게 마저 제 딸의 소식을 일부러 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님도 이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전문대나 졸업을 한 후에 별로 알려지지 않는 회사나 다니겠거니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드디어 신우의 아들의 결혼식장에 제 딸을 데리고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제 딸을 사람 취급도 안 한 지 오래되었어요. 본체에 만차면서 또 모처럼 본 제 딸에게 그러셨어요. 너는 지금 뭐하냐? 어디 다니기는 하냐? 많이 이뻐지긴 했구나. 네, 할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내가 안녕했겠냐? 네가 할머니를 할머니로 안 보고 사는데 내가 잘 지냈겠어? 바로 그때 하객 중에 한 남자가 영감님 아니세요? 라고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아, 아가씨한테 영감님이라니? 그러자 그 청년이 그랬어요. 한현수 검사님을 여기서 뵙다니요. 저는 여기 신랑 친구 동료인데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놀라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뭐? 검사?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해? 그러자 그 청년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부임해올 검사님이 사촌 누나랑 이름이 같다고 했는데요. 설마 했었는데 진짜네요. 저는 제가 모시는 검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한현수 검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측에 서 있던 민수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기가 막히게도 은석이가 제 딸을 상사격으로 모시고 지낼 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딸이 검사가 되었다는 말을 믿지 못하다가 아찔했는지 혼절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 제 말이 맞죠? 어머니가 했던 말을 후회하실 거라고요. 베팅을 잘못하셨네요. 그날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마치 제 딸이 주인공인 듯 했어요. 검사 그것이 뭐라고 삽시간에 제 딸이 검사가 됐다는 말에 친척들이 제 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신우이는 그 별 볼 일 없던 조카가 어떻게 검사가 되었냐고 했고 더욱이 신우이 아들이 제 딸의 부하직원으로 내부 발령이 났다는 말에 기절초풍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두 손자들이 짜잘한 전무대에 입학한 소녀딸 하나만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것도 앞으로 두고 볼 일인데 말입니다. 형님과 신우이는 그런 저에게 그랬어요. 왜 검사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어? 검사가 별건가 자랑하게. 별로 태스럽지 않게 말하는 저에게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앞에서 기가 죽어 있으면서도 시어머니는 그새 또 친척들한테 손녀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게 우리 연수가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 아들이 많으면 뭐해? 우리 며느리가 딸 하나를 제대로 야무지게 키웠다니까요. 호호. 제가 모른 줄 알고 신우이 아들 결혼장에서 제 딸이 검사라고 여기저기 자랑을 하시고 계셨어요. 신우이만 이 기쁜 날에 얼굴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